옥수수 하면 또 국민 간식 아니겠습니까? 이 알맹이가 그냥 톡톡 터지는 게 달콤하고 그냥 계속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언니 저 당연히 좀 불안하지 않았어? 이거 지금 나만 느끼는 이런 감정인 거야? 아, 약간 저도 느끼는 그런 그치? 느낌? 예. 아, 제가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영필 씨가 식전 운동을 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한 그거입니까 혹시? 오, 저만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은주야, 그거 맞아. 그거 다 너가 먹어야 되는 거야. 비키시오! 옥수수 납시오! 예, 먹다 보니까 오후 물려도 너무 물려. 예, 우리가 참 시작은 장대한데. 그치. 예, 끝은 끝은, 미약해. 미안해. 턱도 아프고. 미안해. 미안하다. 아니, 저 옥수수가 정말로 소화나 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선생님? 예?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옥수수 안에 페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페룰산이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장질환 증세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늘 먹지만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여러분 충분히 섭취를 하려면 음식을 이따만큼 산더미 같이 억수로 먹어야 된다. 저 옥수수가 몇 개냐? 25개네요. 안 들으려나. 네, 그게 이 페룰산의 하루 섭취량은 약 150mg 정도거든요. 옥수수 300g당 6mg 정도의 페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옥수수를 25개는 먹어야 이 양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옥수수야. 옥수수야. 오. 아유, 옥수수 먹자 같이 옥수수 나가서요 지금요. 저기 아프면 저 이상 못 먹겠어 진짜. 어떻게 건강 관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제가 은주 씨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공개됩니다. 영필 씨의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이게 바로 파로해서예요. 아니 제가 파로는 아는데 파로 효소는 뭐지? 아니 어떤 거를 효소로 만들면 그 좋은 성분이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파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파로를 효소로 만들면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파로 효소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나이 들어서 힘들었던 소화도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필 씨의 장 건강을 지켜준 건 바로 파로 효소였습니다. 지금부터 파로 효소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건강미가 돋보이는 주인공이세요. 누가 저분을 한갑이 넘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주인공의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 것, 바로 파로 효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맞습니다. 아는 바로 그 파로 효소 맞는 거죠? 그 파로, 네. 파로 맞습니다. 이게 슈퍼 고대 작물인 것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려 12,000년 전부터 재배된 최초의 고대 곡물로 이 로마 전성기를 이끈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챙겨간 게 바로 이 파로라고 해요. 이 파로가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높아서 전쟁터에서 식량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황제의 밀이다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요, 농촌진흥청이 선정을 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의 파로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특히 파로와 같은 고대 곡물은요, 도전과 가공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기 쉬운 현대 곡물과는 달리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로에는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60가지의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파로가 고대 로마 장군이 사랑했던 그런 곡물이라면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탈리아에서도요, 요 토스카나라는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 고도가 높고 또 기온이 낮아서 건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로를 재배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만큼 파로가 영양가가 높고요. 또 강인한 생명력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요,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재배 가이드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전문 농학 박사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하네, 똑똑해. 뭐 똑똑해 지금. 나는 그게 중요한. 알겠어. 파로가 좋은 거 알겠어.
은주 어벤져스가 만난 분이 8호 효소를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8호를 효소와 합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와 장 건강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주인공이 8호 효소를 선택한 이유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막 나이 들수록 막 별게 다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 효소가 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노인의 효소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약 30배가 차이 날 만큼 노인이 되면 크게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서 보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효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소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8호 효소였을까?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는 백미나 현미보다 8호의 2배 이상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하더라도 몸속에 효소가 부족하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효소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8호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름이 아라비노자일란이거든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이것은 만성 대장염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라비노자일란이 효소를 만나면 생물학적 활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아우, 내가 저걸 진작 알았으면 옥수수를 저렇게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네. 다 먹고 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옥수수에 아까 들어있다고 한 그 페룰산 있잖아요. 네. 이게 8호에도 페룰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라제 그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페룰산을 섭취한 어류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또한 영양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페루산이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이 유도된 쥐에게 이 페룰산을 투여했더니 염증성 질환들로 사멸된 장내 세포들이 회복하면서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효소가 부족해지고 있는 거 알겠고 그다음에 8호에 식이섬유와 페루살이 많아서 건강이 좋다라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 많은 효소 중에 8호 효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지금까지 설명한 그 식이섬유 있잖아요. 아라비노자일란 요거랑 항산화 성분인 그 페룰산 그 성분들이요. 요걸 효소화를 하면 시너지가 더 증가한다. 아, 얘들 둘이 만나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라비노자일란과 페룰산을 효소화했더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3배요? 네, 그리고 은주 어벤져스가 만난 그 주인공이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했잖아요. 이 8호 효소 속에 아라비노자일란은 식이섬유 중에서도 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이 동물 실험에서 9주간 8호를 섭취한 그룹이 대주군에 비해서 체중이 감소됐다고 하던데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8호 효소가 어떻게 소화를 돕고 또 체중 감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제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실험으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양쪽 깔때기를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각각 같은 양의 식빵을 잘라 넣고 한쪽에는 물을 그리고 한쪽에 이 8호 효소를 추가로 넣은 뒤에 8호 효소가 음식물 배출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지켜볼 건데요. 뭐 아직까지는 둘 다 뭐 변화가 없어요. 네, 이런 빵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화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이제 경과가 된 거고요. 8호 효소 속 빵은 거의 저기 죽이 되고 오,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완전 분해가 됐네. 네. 어머. 야, 보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죠. 와. 네, 밀가루로 만드는 빵의 경우 소화를 방해하는 글루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8호 효소 속에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로 인해서 글루텐까지 쉽게 분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새해 떡국 많이들 드실 텐데요. 아까 해경 어벤져스처럼 소화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나눠 먹던 가래떡으로도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양쪽에 자른 가래떡을 넣은 뒤 화로 효소 속 떡이 분해되는 걸 관찰해봤습니다. 궁금하다. 아까 식빵은 좀 물성이 부드러운데 떡은 좀 딱딱하잖아요. 맞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요거는? 그러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물은 좀 그대로인데 반해서 화로 효소 쪽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분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분해됐어. 자, 봅시다. 나온다. 된다. 떡도 무리 없이 어머. 파로 효소가 분해 배출해버리네요. 네, 시원하게 배출이 됐죠. 이 역시 화로 효소 속 알파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의 분해와 배출을 도와 원활히 소화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떡국 원 없이 걱정 없이 많이 드시고 소화 잘 시키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가래떡 다 내 거라고요. 이제 소화되니까. 못 먹은 건 내가.